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오늘은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3번 문제는 위법성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판례들을 또 열거해 놓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의 양에서 조금 공포심이 생겨요. 좀 압도되기도 하고. 우리가 경찰 시험이나 뭐 경찰 승진 시험 뭐 이런 문제들은 지문이 좀 짧죠. 지문이 좀 짧은데 이 변호사 시험은 선지가 일단 좀 많죠. 네, 선지가 많고 사실관계가 많고 부담감이 확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사실 지문의 길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 지문을 많이 내가 본 거냐 안 본 거냐의 차이지, 사실은 이 길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지, 길이가 길다고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변호사 시험은 이상하게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지문도 좀 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좀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요. 요즘 경찰 시험에서도 문제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경찰 시험은 문제가 대부분 짧다가 길게 나오면 공포심을 엄청 가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두 개를 패스하지 마세요. 꼭 풀어보세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풀어야 될 거고요.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문제가 특히나 질이 좋아요. 아주 좋은 질이고, 여기저기 시험에서 이 변호사 시험의 지문들을 뽑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변호사 시험 문제 잘 기억하고 저랑 함께 오늘도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고, 뭐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 가끔 제가 진짜 지필 중에 있는 제 기본서를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좀 하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좀 시간적인 좀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일 일제의 어떤 특성상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론 부분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변호사 시험 문제도 해설 제가 1번부터 한 7번까지 지금 제 커뮤니티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면,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 고르고 이러면 안 돼요. 당황해가지고.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틀리면.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골라서 틀렸을 때 그 억울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건데, 그죠? 그 급하게 보면 안 돼요, 지문을. 이런 거 특히 잘 봐야 돼.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기업 지문.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을의 승낙을 받은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즉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야 우리 보험금 타먹자 그래 놓고서 야 나 때려 하고 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을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죠. 을이 승낙한 이유는 보험금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런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승낙이 것이었어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갑의 행위는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갑의 행위가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이거? 을이 갑하고 같이 서로 짜고 우리 돈을 먹기 위해서 나 승낙했어. 그리고 갑이 때렸는데 갑이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상해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우리 법이 인정할까요? 아니죠. 이런 위법한 목적에 의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승낙의 효력이 없다면 뭐다? 갑이 을을 때린 상해는 그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죠? 갑은 나쁜 놈이잖아요.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형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다음 니은. 사채업자 갑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채업자 갑이 채무자 A한테 너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사채 쓴 거하고 너 돈 안 갚은 거를 너 시댁하고 남편한테 다 알릴게. 만약 한 5억, 6억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남편하고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막 보내는 거예요. 법적 수단이 있잖아요. 법적 수단.
우리가 법적 수단 뭐죠? 대여금 청구하면 되잖아요. 대여금 청구라는 법정 수단이 있는데 법적 수단이 있는데 협박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문자 메시지 보내서 너 안 갚으면 너 이거 다 내가 너 이거 보내버릴 거야. 너 지금 돈 빌린 거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알리기 힘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남편하고 시댁. 여기다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당연히 협박죄 성립합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는 건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 판례를 꼭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상식에 기해서 찍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 형법은. 그다음 디귿. A와 B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에 A가 차를 몰고 대문 앞으로 운전에 들어가려 하자 B가 양팔을 벌리고 제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A가 차를 약 3m가량 B의 앞쪽으로 급진시켜. 너무 무서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B가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차를 그대로 급진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그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B, 즉 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차에 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B의 아들 갑이 자기 아빠잖아요. 자기 아빠 B를 구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운전석역 창문에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창이. 거기에 있었던 그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이 운전자죠.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A의 흉부가 차의 창문 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겠다는 거죠. 즉 상해죄를 가한 거예요. 상해죄를 가한 이유는 이 운전자가 자기 아버지를 들이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끄집어 당겨서 운전을 못하게끔 막은 거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 상해죄 인정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상해죄 구속 요건은 해당해요. 다쳤잖아요, 지금. 흉부가 차에 찢겼잖아요. 근데 이거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3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급박한 위해를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돼서 위법성 조각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죠?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은 비록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이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이 비록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해서 건물을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점유 개시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적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대차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궈버린 행위. 전차인을 여기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냥 열쇠로 잠가버린 거예요. 너 왜? 너는 내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민사적인 문제죠. 민사적인 문제지. 이 사람이 그동안 어쨌든 영업해온 그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열쇠로 걸어 잠궈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죠. 이거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전차인을 퇴거시켜야지, 전차인이 어쨌든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해서 이 영업을 계속 해왔다면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열쇠를 걸어 잠기면 이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틀렸고요. 디귿 하나 맞았네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문이 길어서 한번 스크롤을 하고 내려야 돼요. 자, 미음 보면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던 도중 그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자, 이 지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요거를 사전에 좀 풀어봤는데 요 미음 지문이 상당히 헷갈렸어요.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다가 상대방이 죽었어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판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문지방 사건도 그랬었고, 예전에 그 대표적인 판례 있죠. 문지방에서 막 싸우다가 잠깐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뒤로 홀라당 넘어지면서 죽은 사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 판례가 정당행위를 또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미음 지문이 순간적으로 잘 이렇게 딱 착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음 틀리기 굉장히 쉬워요. 아유, 어렵습니다. 이거 3번 문장에서 틀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지문도 긴데 틀리면 치명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3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결국은 뭐죠?
디귿만 맞고 기억, 니은, 리을, 미미 다 틀렸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고 한번 쭉 판례 넘겨볼게요. 기억 보시면 요 위법성이 종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서로 간에 공모를 해서 보험금 편취하는 사안이었죠. 그럼 니은은 용인할 수 없다. 이거 시댁에 알리겠다는 거, 시댁 알리는 사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 정당방위죠. 자기 아버지 지금 차에 치여 죽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불법 침탈 등의 어떤 방법이 아닌 이상 위 건물의 점유한을 적법하게, 적법이라는 표현은 좀 사실 어폐가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업무방해죄 업무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음식점 영업하는 거. 그다음 요거 이 소변하고 막 상스러운 욕설하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어깨 부분을 밀치자 넘어져서 죽은 거, 이거 아까 이제 소극적 방어행위에 의해서 죽은 거 정당행위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미음 요게 아주 어려웠어요. 요게 이런 사실관계를 차라리 조금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은데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다음 지문을 그러다 보니까 요 사실관계가 떠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극적 방어행위하다 사람을 죽였어? 야 죽였으면 그건 안 되지 정당행위가. 그건 너무나 크네. 과잉이잖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긴 지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문 하나 두 개 정도가 굉장히 헷갈린 게 껴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되게 어려웠다.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OX에 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